첫 번째 요거부터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보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하고 계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더래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해요. 얘네들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뭐 쉽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근해 공식 썼더니 첫 번째 근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하나의 근일 것이고, 당연히 나머지 근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죠.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 근을 알파라고 하시고 이 한 근을 베타라고 한 뒤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의 합이겠죠.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더해보시면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되죠. 분모는 2a가 남을 것이고 분자는 이 부분이 사라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분자에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입니까?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근의 곱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보세요. 분자는요 4a 제곱이 될 거예요. 분모죠. 분모는요. 분자는 얘네들 곱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잘 보시면 켤레 구조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b는 부호가 같은 거고 루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부호가 같은 부분을 제곱했더니 b 제곱 나오실 것이고, 부호가 다른 부분은 제곱해서 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쓰면서 마이너스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b제곱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c만 남겠죠. 분모 분자의 4ac에서 4a 약분되니까 분모에는 a, 분자에는 c 이렇게 남겠다라는 거 뭐 쉽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공식이 등장하죠. 두 번째는요,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유용하게 써먹게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 관계 존재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번 방법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뽑아냈다고 했을 때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못 써먹는 거예요. 1번 방법을. 그때는 어떻게 써먹을 겁니까?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는 뜻은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지. 최고차폐 계수는 a니까 a 묶어내시고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의 상태니까 전개했을 때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수 비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ax 제곱은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무시하시고 1차 샤페 계수를 비교해보시면 여기는 b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보시면은 흰색 밑줄식부터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일 건데 거기에 a 곱해지겠죠. 거기서 계수만 따보시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이 중에서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a, b는 계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시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것이 역시 또 똑같은 결과로 나오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c라고 하는 계수는 a랑 알파랑 베타랑 곱해지면 되니까 a 알파 베타 이해하시겠어요? 역시 알파 베타는 근이고요. a, c는 계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만 냅두시고 양변 a로 나눠보시면 a분의 c다라는 것도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묶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하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개한다.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될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우리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다. 뭐냐면 3번
여기까지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들어봤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해드린 거예요.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면 돼요. 3번 A와 B와 C와 알파와 베타까지가 다 실수일 때, 이 조건 조심하세요. 실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두근의 차의 제곱값을 구하고 싶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는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당연히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시면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하여 어떤 거란 거 알고 있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리만 살짝 해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을 텐데 걔를 제곱하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배의 a분의 c라고 갖다 쓰는 것이 가능하죠. 그럼 아가들아, 얘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되게 재밌는 식이 나올 텐데, 얘는 a제곱분의 b제곱일 거고 얘는 a분의 마이너스 4c야. 통분을 뭘로 해야 되겠어? a제곱으로 하시겠죠? 오케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여기는 b제곱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a제곱이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되시겠어요?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의 차는, 그러니까 제곱이 없어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은 a 제곱의 루트 씌웠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절대값 a로 나오겠죠. 분자는 루트 씌우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하는데 얘가 좌변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서 판별식 뒤에 루트 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정리해 놓고 가냐면,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은근히 근근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2차 관식 문제 중에서. 그때 물론 요 과정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풀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얘 구해달라고 했을 때 기본적 아이디어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도 스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스킵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한시적으로 이런 거 잘 써 두시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봅시다. 자, 보기 1번 문제는 뭐라고 짓거리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주고 난 다음에 1번, 2번, 3번 문제 중 다 풀 거예요. 그리고 짧게나마 이런 것 좀 훈련을 시켜봅시다. 일단 이거 보자마자 이 정도는 바로 잡아낼 수 있죠.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일 것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1이라는 것과 금방 잡아내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실력도 되셨죠. 여기는 이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것도 바로 보이시죠. 그러면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을 빼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쓸데없는 계산 과정 좀 생략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2번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제곱.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통분하는 겁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알파 베타분의, 그리고 이 식도 우리가 자주 쓸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떠오르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하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그랬고 전체 세제곱이라서가 4의 세제곱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에 곱은 1, 그 다음에 덧셈 4.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당연히 이 과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킵이 가능합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분의 베타다 혹은 베타분의 알파다라는 식이 나왔을 때 곱의 식을 주목하는 거야. 그럼 얘는 베타는 알파분의 1이다라는 식을 말하게 될 것이고 알파는 베타분의 1이다라는 식을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베타분의 1은 뭐라고요? 베타분의 1은 알파라고요. 알파분의 1은 뭐라고요? 알파분의 1은 베타라고요. 즉 이 식은 뭐와 동일한 식이었었냐면 얘가 알파고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얘가 베타고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베타 세제곱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얘는 우리 머릿속에 곱셈 공식이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죠. 얘는 두 근의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 합 곱을 연속을 곱해준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합의 세제곱에서 즉 4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 쓰고 그리고 합 한 번 곱 한 번이니까 1 곱하기 4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아까 전과 당연히 동일한 결과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을 줄 때 언제 줄 거냐면 1번에서 5번 사이 앞부분에서 찌끄러줘요. 중간고사니까 좀 특이하게 한 10몇 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를 그냥 단원별로 순서대로 내셨다면 얘가 거의 마지막 번호일 테니까 마지막 번호 거의 시간 없을 때쯤 그죠? 15번 객관식 마지막 번호쯤 그때 이런 문제 툭 던져주겠다는 얘기 뭐냐면 얘들아 수고했어 힘내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이런 게 이제 개꿀이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물론 몰랐을 때는 얘를 t라고 놓고 양변 제곱한 다음에 전개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아까 전에 이걸 좀 정리하고 왔잖아요. 뭐라고? 절대값 a분의 어떤 거요? 판별식 d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식에서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모는 얼마일 거고 절대값 1일 거고 절대값 a라고 했으니까. 근데 분자는 루트 b제곱 16이고요. 마이너스 4ac니까는 4 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a도 c도 1이니까 요것만 계산해 보시면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는 걸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는데 뭘로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거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니까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쓰자면 간단한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할 때 이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할 때 뭐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시도해보는 거는 a와 c 값을 적절하게 소인수분해 하여서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얘기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 근을 찾았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임을 찾은 거야. 그러면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최고차폐 계수 A 묶어내시고 x 마이너스 알파 하나와 x 마이너스 베타 하나의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오케이. 그냥 빠르게 보기 하나 풀고 가볼게요. 보기 2번 문제 보세요. 보기 2번 문제는 다 풀지는 않고 1번 하나만 풀겠습니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라고 하는 식을 인수분해해달래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이 만났을 때 우리가 1, 2, 그 다음에 뭐 4, 3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갈 거예요. 그리고 4, 3 딱 쓰자마자 됐다라는 것도 느껴지죠. 오케이? 근데 그게 잘 안 보였을 때나 아니면 숫자가 정수로 안 될 때도 있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근해 공식 써서 들어가겠다 얘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써보시면 x의 값은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근해 공식 썼습니다. 2a인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b니까 11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21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얘네들 곱한 거에 4배 하라라는 뜻이거든. 그럼 24에 4배 하니까 96입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정리를 좀 해보시면 4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면 얼마입니까? 96 빼면가 25 나오나요? 오케이. 따라서 11 더하기 5 하면 16이죠. 16을 4로 나누면 근이 하나가 4가 나오겠네요. 11 마이너스 5 하면요 6일 거고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근이로 나오겠죠.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근이 4이고 하나의 근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2차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써집니다.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지게 돼요. 물론 여기는 이 새끼의 근이 4하고 2분의 3인 건 맞지만 좌변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은 아니죠. 즉 동일한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어떻게 해야 같아집니까? 라고 했을 때 최고차폐 개수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얼마 곱해준다? 2. 그래야 같아진다 이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여기는 2를 얘한테 곱해줘도 되지만 여기에 곱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2x-3이라고 써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의 조금 연장선인데 만약에 문제 내에서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가 나타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자주 보이는 건 뭐일 거냐면 두 근 중에 한 근만 보통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걸 두 근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런 거 한번 가져봅시다. 이건 잠깐 쓰지 마시고 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abc가 오케이? 유리수일 때라는 조건이 시작할 때가 있어요. 혹은 유리수 안에는 당연히 모두 있어.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일 때 뭐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죠. 오케이? 근데 나머지 한 근이 무리근이 나왔다. 즉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1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을 다 동시에 주는 경우보다는 둘 중에 하나의 근을 공개시켜주고 나머지 한 근을 자연스럽게 뽑아내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얘네들이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라는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한 근이 허근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전개해주면서 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근이 켤레근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즉 두 근을 다 말해주는 것보다 두 근 중에 한 근을 공개시킨 경우들이 더러 있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두 근이 다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 근이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다만 조심하실 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최고차폐 개수는 맞춰줘야만 해 라는 거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요 얘기도 이제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두 근이 다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근 중에 하나의 근만 공개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고요. 훨씬 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어떻게 유추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얘기로 등호가 아니라 두 번째 얘기로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얘기로 이 생각 같이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근이 무리근이면 개수가
유리수인가를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근이 허근이면 개수가 실수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머지 한 건 뭔 상태다? 켤레 상태다라는 것을 같이 떠올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가 덜어 있냐면요, 당연히 근이기 때문에, 알파가 뭐라고요? 근이기 때문에 갖다 대입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은 당연히 집어넣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근을 공개해 줬을 때 우리가 또 무슨 행위를 타당해 볼 수 있냐면,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나올 건데 걔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되게 타당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한 근이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 한 근은 뭔지 몰랐을 때 걔를 잠깐 네모라고 놓게 되면 두 근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다.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라는 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보기 3번하고 보기 4번을 연속적으로 풀어봅시다. 보기 3번. 이거는 웃자고 만든 문제죠. 오케이?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고 있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구해달라라고 하셨는데 1번 문제는 너무 좀 그러니까 2번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a 플러스 2와 b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갖는 돼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는 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라는 식 하나와 x 마이너스 b 플러스 2 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물론 이 앞에 곱해지는 최고차폐 개수는 자유롭습니다. a를 썼으니까 그냥 단순히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찾았네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 게 이거야.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을 전개한 식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저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얘기는 결국 근각계수 관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이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다라는 상황에서 잘 봐. ax 제곱으로 시작했으면 두 근의 합에 오케이? 두 근의 합에 반대 부호가 오케이? 생각?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오케이? 그러면 b자리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의 반대 부호가 오케이? 여기서 a 값은 항상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1차 샵의 개수가 된다고.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하시면 a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오면 될 것이고 상수하면 뭐가 오면 되겠어? 라고 하시면 두 근의 곱에 같은 부호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a 알파 베타가 오면 되겠다까지 아시겠어? 전개해 보셔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전개해서 그 다음 식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얘를 전개하고 난 다음에 kx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겠네. 잘 봐. 얘네 두 개를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고 나는 그냥 k라는 최고차폐 개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시면 두 근의 합의 반대부호가 라고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k가 반대부호야. 요거 조심해. 마이너스 1이라고 썼을 땐 여기 앞에 1이어야 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만 되는데 여기가 a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k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두 분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오시면 되겠다. 이게 1차 샤페 개수. 두 근의 곱에 같은 부호가 상수항이면 된다. 그래서 k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2라고 쓰시게 되면 우리가 저걸 두 근으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렇게 가겠다도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겠어? 이렇게 오고 싶다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기 4번도 가봅시다. 보기 4번은 이 플러스 루트 3을 한근을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인 느껴지시죠? 이 플러스 루트 3을 한근으로 가지시고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은 나머지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이때 이런 2차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2차 방정식 찾는 게 목적이면 그냥 최고차폐 개수 1로 놓고 푸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굳이 저처럼 변태같이 K라고 잘 안 넣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근데 그냥 연습시키는 김에 계속 연습시켜 놓을게요. 얘들아 생각, 최고차폐 개수 우리 A라고 하면 AX 제곱이라고 치자. 1차 차폐 개수는 뭐냐면 두근의 합의 반대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A 일단 갖다 쓰시고 두근의 합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4X까지 됐어. 오케이. 자, 두근의 상수항 뭐냐면 두근의 곱의 같은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A 갖다 쓰시고 얘네들 곱하니까 4 마이너스 3 그래서 1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된 2차 방정식 찾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두 번째 문제도 의도가 뻔하죠. 한 근이 2 플러스 i인데 개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개수가 실수래요. 옆에 써 있잖아요. 개수가 실수인 x가 나 2차 방정식. 나머지 한 근이 뭐겠다는 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하다. 2 마이너스 i다.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폐 개수를 뭐 내가 이번에는 k라고 한번 놔볼까 다시. kx 제곱이 있다고 한다면 1차 차폐 개수는 얘네들의 합의 반대보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k x. 자, 곱은 얘하고 곱하니까 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플러스 5k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기 5번은 안 풀겠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하고 가면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최고차폐 개수 1로 가정하고 쓴 다음에 필요하면 그냥 k 곱하면 되잖아요.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더 편하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크게 지장도 없고. 아시겠죠? 필수 문제 갑시다. 필수 예제 9-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하나 줬는데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px 그 다음에 플러스 3p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좋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이거 치면서 얼마나 문제 출제자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냐? 그냥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을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친히 써줬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야? 판별식 써봐 이 새끼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따라서 당연히 이 말 보자마자 내가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그러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생각 당연히 떠올리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1차 차폐 개수가 짝수니까 P제곱 4분의 D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A씨인데 A는 1이고요. C값은 3P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입니다. 걔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P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P제곱 넘겼어요. 플러스 9P 넘겼어요. 마이너스 9 넘겼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1, 2, 3, 3 되죠?
따라서 P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분의 3보다는 클 것이고 P는 오케이? 3보다는 작을 건데 얘가 참 기깔난 조건이 돼버리는 게 문제 쭉 계속 읽어보시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알파 베타를 갖고 P가 뭐라 할 때? 정수일 때. 그럼 이 조건은 기깔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2. 그래서 P가 2라는 걸 잡아내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에 복잡하게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은 x제곱 P가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얘는요 4, 3,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9니까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3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해되셨어요?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니까 사실 두 분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묻고 있는 질문이 이거죠.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분의 알파 이렇게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방법 이거 느껴지셔야 돼요. 얘 통분한다는 생각 당연히 드시죠. 오케이? 그럼 아까 통분한 식만 잠깐 써줄게. 통분한 식만 써보시면 분모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아이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는 얘하고 얘 곱해지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아니 뭐는 거야 베타 세제곱 베타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 곱해지니까 알파 세제곱 알파여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써서 식 정리하는 거 가능하겠죠. 오케이? 다만 정리하실 때 이런 것만 잠깐 연습. 얘는 두근의 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9죠.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3이니까. 얘는요 합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두근의 곱이죠.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3대 제곱하니까 플러스 16일 것이고 마이너스 2배의 곱은 3이니까 2 곱하기 3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1 하나 있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두근의 합의 전체 세제곱이잖아요.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4예요. 이거 부호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곱은 3이고 합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풀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곱셈 공식을 염두하시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얘기예요. 언제 필요하냐면 중간고사 때 잠깐 필요해요. 평생 필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풀렸으니까 사실 별다른 고민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4다. 뭐 금방 알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냐라고 하시면 3이다라는 것도 금방 알 겁니다. 제가 아까 어떤 것도 좀 염두에 두라고 했었냐면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오케이? 베타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알파분의 3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베타 자리를 알파분의 3입니다 라는 걸 바꿔버리시게 되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거죠. 분자에는 3이 남을 것이고 분모에는 알파 하나씩 곱하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로 바꿔내셔도 괜찮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새끼도 똑같은 방법 바꿔내는 것이 가능해요. 두 번째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아까도 잘 봐. 여기다가 알파, 엑셀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알파 더하기 3은 얼마? 0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4알파 남는 이 넘기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런 행위들이 이 문제에서는 별로 부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쉽게 풀리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애초에 여기서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알파 자리 하나에 마이너스 4가 갖다 집어넣는 게 제일 간단히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의 답을 찾겠다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이런 저런 행위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번을 보면 조금 타당할 겁니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3,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3이라고 물어봤는데, 그죠? 물론 이 상황에서도 이거 각각 전개하고 난 다음에 푸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닌데,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친구들은 뭐가 바로 보일 거냐면, 얘가 뭐구나, 베타구나, 얘가 뭐구나, 알파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6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필수 9-2번 갑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 그 다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방식이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이거의 한근을 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30도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게 되면 삼각함수라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삼각비를 다시 한번 정리할 타이밍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고, 사실 이 정도 질문을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에서 답할 수가 있어요.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사인 30도를 알기 위해서는 30도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지라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 그려놓으시고, 여기가 30도였을 때 여기가 직각이었을 때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가장 짧은 게 1일 것이고 가장 긴 게 2일 것이고 그 사이에 찡겨 있는 게 루트 3이다라는 거 정도는 떠올려 봄직하지. 오케이? 여기서 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사인은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얼마요? 2분의 1. 코사인 30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코사인 30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얼마요? 2분의 루트 3이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네들을 더한 게 하나의 근이 된다. 즉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하나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m의 값이 뭐냐라고 봤더니 상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2가 유리수냐, 네. 2m이 유리수냐, 그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근이 지금 하나의 근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하나가 무리수가 보이니까 이거 무리근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하나도 켤레일 거라고 예상하고 싶지만, 그게 만약에 먹히려면 2x제곱 앞에 있는 2도 유리수고 1도 유리수여서 여기까지 만족하는데 m의 값이 유리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줬어야 돼. 근데 지금 m의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수라고 돼 있어요. 상수는 실수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얘랑 켤레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몰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근이 얼마인 건 알았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인 건 알았습니다. 나머지 한 근은 뭔데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파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해요. 얘네들을 더한 게 두 근의 합인 거 분명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부어 붙이는 거니까 m이죠. 오케이? 두 번째, 한 근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인 건 분명하고요. 나머지 한 근이 알파인 건 분명하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해줄 수 있을 건데, 얘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은 2분의 1인 것도 분명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식은 어머 알파가 구해졌네요. 알파가 얼마입니까? 나머지 한 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죠. 유리화 해보시면 분모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뺐더니 2분의 이거 제곱해서 뺀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안타깝게도 켤레 상태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새끼랑 여기 있는 이 새끼를 더한 게 m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되십니까?
아셨어요? 2번도 갑시다. 파이팅.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더 줬는데 x제곱 마이너스 5m-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m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두근의 비가 1대4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두근의 비가 1대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놓으면 돼요. 한 근을 알파, 나머지 한 근을 4알파로 놓으면 됩니다. 그쵸? 두근의 비가 1대4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근거 계속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4알파 더하니까 5알파가 나올 것인데 걔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은 5n-1이 된다 라는 식 하나 찾을 거고요.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4알파 제곱이 될 것인데 걔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m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식에서 5 나누시고 넘기시면 m은 얼마다? 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 나올 것이고요. 갖다 집어넣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값 툭 깨져요. 오케이. 3번.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m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근의 차가 오다. 아까 전에 두근의 비가 1대4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알파로 놓으면 하나는 4알파로 놓겠다는 아이디어였다면 이번엔 두근의 차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시면 나머지 한 근을 알파 플러스 5라고 놓으시면 그만이죠. 그리고 또다시 뭐 쓰면 됩니까? 근과 계수관계.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9-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시작한 것부터 근과 계수관계 써달라고 아주 그냥 아우성 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2차 방식을 주셨는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0이고 요거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과 같이 주신 거야. 이때 a, b 값 구하시고 a 세제곱, b 세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하시고 n이 자연수일 때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값 구해달라라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빠르게 찾아보시면 이거까지 금방 찾을 거예요. 근과 계수관계 씁시다. 일단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얼마? a고요.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b예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오실 거고 밑에 있는 식 헷갈리지 마세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주황색 동그라미와 주황색 세모입니다. 얘가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이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합이죠.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일 테니까. 자, 이때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근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일 것이고 역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a가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됩니까? 여기서 요 두 식을 연립해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이 a라고 그랬으니까 a-2는 마이너스 b다라고 하는 a, b에 관련되는 식 하나를 찾으실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좌변을 정리해 보시면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알파 베타는 위에서 b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b가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대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걔가 a다라고 하면서 a와 b에 관련된 식 하나가 더 나오게 되죠. 그럼 a와 b에 관련되는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인 상태니까 연립하셔서 a, b 값 연립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1번 답은 a하고 b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 계산 과정 스킵할게요. 밖에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니까 a도 1, b도 1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뭐가 저렇게 좋을까요? 뭐가 저렇게 슬플까요?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해달래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해달래. 근데 아가들아 이거 잘 봐. 되게 쉬워.
A와 B 값을 구했으니까 저기 있는 2차 방정식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보일 거야. 난 너네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애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C. 그죠? 양배를 얼마 곱하고 싶어요? X 플러스 1 곱하고 싶죠?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인데 이 식의 근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알파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서 3번에 대한 풀이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오케이? 차분히 갖다 집어넣으시면, n자리 1부터 갖다 집어넣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첫 번째 n이 1이었을 때겠지? 이건 뭐 쉽지. 얼마입니까? 얼마요? 알파 베타 더하면 a 값이 나오니까 1이죠. 오케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도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에요. 지금 a,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즉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하셔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오케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2번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보이시죠?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쉬워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여기는 이 새끼 반대부호예요. 얼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다음 뻔한 거죠. 알파 세제곱이 계속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니까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여기에 반대부호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얘한테 반대부호니까 다시 1 나올 거고요.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2가 나오겠다. 그 다음부터는 돌겠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나오는 값들 정리해 보시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즉 풀마 1, 풀마 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9) 4번 갑시다. 잠 깼어요? 자, 갑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2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7y 마이너스 3을 뭐 해달래? 인수분해하래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거 써먹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얘 인수분해 하려면 당연히 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무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지 그래서 엇갈려서 대각선을 곱해서 1차식 앞에 개수 나오면은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나 그 생각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근해 공식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재정리한 다음에 2x 제곱 1차식 갖고 있는 거는 얘랑 얘거든. 따라서 플러스 3y 더하기 1x라고 정리해놓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은 다 상수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그게 되나요? 돼요. 근해 공식 씁니다. x에 관한 입장에서 x는 뭡니까? 1차 샵의 개수의 2배니까 4분의 2차 샵의 개수의 2배니까 그리고 여기에 반대부호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루트 여기 안에 정리하는 게 조금 이제 화두예요. b제곱이니까는 9y 제곱 나오실 것이고 플러스 6y 나오실 것이고 플러스 1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ac 걸라?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얘네들 먼저 곱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4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지. 이게 일단 ac 거기다 4배씩 곱해서 빼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4배 곱하니까 16 근데 빼니까 플러스 16 오케이? 여기서 4배 곱하니까 56 빼주니까 마이너스 56 64 24 플러스 24까지 되셨어?
그래서 잘 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새끼가 분명히 뭐가 될 것이다?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루트 밖을 못 나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정리해 보시면 25로 묶이시면서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y니까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5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얘가 뭘로 나갑니까? 그러시면은 y 마이너스 1로 기어 나갈 겁니다. 얘가 뭘로 나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5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5y-5인 걸 갖다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 또다시 다항식이 있는데 이 2번 문제는 좀 아이디어도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k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이 x와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라고 했어.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x와 y에 관한 뭐라고? 그렇죠. 1차식으로 인수분해한다고. 1차식으로. x도 y도 1차인 식으로 인수분해된대요. 오케이? 왜 이런 지랄이 났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역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단 얘는 쟤처럼 뭐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어. 그렇죠? y에 관해서 뭐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y를 인수분해하고 어쩌고 할 건덕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미지수의 k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근해 공식 통해서 얘를 x의 값을 y로 어떻게 표현해서 잡아내겠구나 하는 건데 생각. 내가 x의 값을 재정리하면 x제곱이 있을 것이고 얘네 둘이 모일 테니까 플러스 y 더하기 2x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k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3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단다. 잠깐 봐봐. 내가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식 하나 위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식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여기와 여기에 있는 식이 뭐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y에 관한 1차식이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y에 관한 1차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루트 안에가 어쩌고저쩌고 더럽게 남은 다음에 루트가 남아버리면 y에 관한 1차식이 아니지. 루트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y에 관한 어떤 식이 돼버렸다고? 완전 제곱식이 됐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식을 역시 근해 공식을 똑같이 써봤을 때 얘가 루트 밖을 기어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루트 안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할 것이고 오케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의미는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 D인데 오케이?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라는 뜻은 오케이? 여기가 됐니? 이 판별식 D가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지. 이 말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인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었던 거는 이 판별식이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잘 봐.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판별식은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제곱 플러스 7y 풀 마이너스 3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판별식 D가 0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무언가의 제곱식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 말의 뜻은 이 식이 뭘 가졌다고? 얘가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럼 얘가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또다시 뭘 쓸 수 있다? 또다시 판별식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를 y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y니까 4k 더하기 1y제곱이 있을 거고 1차식은 플러스 4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8이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24y 나옵니까? 오케이? 상수항은 플러스 4 있을 것이고 플러스 10이 있을까요? 플러스 16 있나요?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이 다시 중구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를 쓸 건데 여기서는 4분의 D 써도 괜찮겠네. 따라서 24의 절반 12의 제곱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A는 4K 플러스 1이고요. C는 16입니다. 걔가 얼마야 한다? 얘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전개했을 때 K 값이 결정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계산해 보시면 K 값이 얼마 나오냐면 2 나온대요. 됐습니까? 9-5번 갑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죠? 힘내세요. 애들 표정이 야 끝났어, 야 끝났어라는 표정이 지금 막. 자, 펜 잡고 오케이 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줬는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알파가 베타 베타, 두근이 알파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주는 조건은 이렇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4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조건은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2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이 정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우리 애들이 뭐 이 정도 보면 이제 웃어 넘기죠. 일단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건 근거 계수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나옵니까? A 나오고요. 알파 베타 얼마 나옵니까? B 나와요. 여기까지 뭐 쉽죠. 그리고 이 정도도 이제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연습 좀 하고 왔잖아요. 얘는 두 근의 합, 오케이? 거기에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다 라는 거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그랬으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B라고 그랬으니까 B 곱하기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4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얘도 바로 보이시죠? 알파 베타 묶어내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즉 얘가 A 얘가 B니까 A, B가 얼마다? 2다. 됐시요? 이거 어떻게 연립합니까? 지금 B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B는 얼마입니까? A분의 2다. 갔다가 숭. 응? 아 그러네. 그냥 A, B 넣어도 되네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A 세제곱은 그래서 얼마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입니까? 오케이. 그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B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알파 세제곱 플러스 1과 이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을 두 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식을 구해달라는 것도 금방 구해질 수가 있겠죠.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1과 이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을 두 근으로 갖는다. 내가 알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얼마냐 이거만 하면 된다고요. 두 근의 합은 얘들 더하니까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묶일 거고요. 그죠? 오케이? 이게 두 근의 합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요 2하고 2 곱하니까 4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2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이 두 근의 곱이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우리 마지막 요것만 연습하고 끝냅시다. 얘는 두 근의 합의 세제곱에서 두 근의 합 아까 얼마였었지? 아 이미 또 구해놨네요 저기. 그죠? 근데 연습 한번 합시다. 두 근의 합의 세제곱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였었죠? A인데 A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을 얼마였었지? 마이너스 1이요. 두 근의 합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 두 근의 곱 한 번, 두 근의 합 한 번. 그리고 더하기 1 까먹으면 난리 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 가능하겠죠.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일 것이고 똑같이 방금 전에 했었던 거 한 번 더 하시던데 사실 이미 얘를 알고 있는데 이건 무의미한 지식이긴 해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오늘